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 사람 한 명 찾아주고 써도 사업자는 시간당 12,000원씩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라 쉽고 편한 일은 돈 주고 안 쓰려고 하죠 라는 영상에 달린 겁니다. 이게 왜 시간당 12,000원이냐 하면 이제 주유수당 포함해가지고, 예, 지금도 주유수당 포함하면 거의 12,000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게 다른 나라에 없는 게 그거 있어요. 다른 나라 체류시급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주유수당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주유수당 시급 오니까 알바 구하기 힘들죠.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예정된 겁니다.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이 오른다는 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거잖아. 만약에 뭐 장사가 잘 되는데 인건비 올라가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인건비만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용주 입장에서 가게를 접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알바를 안 써야겠죠. 아니 알바를 쓰더라도 시간을 줄인다거나. 그럼 누가 피해봅니까? 알바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 알바를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까? 능력이 좋나요? 아니면 까짓 거 알바 안 구해도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꼭 알바가 필요한 사람이고 알바는 어느 정도 벌어야 좀 살아가는데 좀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골프장도 서빙 기계 생겼어요. 나중에 저 나가면 알바 안 쓸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꼭 필요한 분야도 있어. 근데 모든 분야의 사람이 다 필요한 건 아니죠. 특히나 요즘에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좀 뭐 서빙 기계나 아니면 이제 뭐 AI 로봇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인 가게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사람을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운 일자리가 없습니다. 쉽고 편한 일자리가 없어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쉽고 편한 일자리 구하면 진짜 굶어 죽습니다. 근데 아직도 쉽고 편한 일만 찾아요? 아직도 내 입에 맞는 거 그런 거 찾으실 겁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 나올 때까지 난 일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계속 그냥 노세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점점 지금 자영업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도 거의 뭐 폐업한 가게가 뭐 100만 개 된다고 하죠. 내년엔 더 많을까 싶습니다. 더 많지 않을까.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알바 시장은 파이가 더 줄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알바 자리의 대부분이 이런 이제 요식업이나 자영업자한테 나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하는 알바는 이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여자는 보통 알바는 PC방, 편의점, 그리고 이제 카페, 골프장, 이것도 다 자영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땐 자영업 중에서 뭐 소위 잘 나가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올해보다는 더 힘들 겁니다. 올해보다는. 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쉬운 일자리, 그런 일자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겠습니까? 네, 살아남지 못하겠죠.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게 뭐 여자 알바 쓴다고 매상 더 잘 올라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것도 경기가 좋을 때 얘기지.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해야 뭐 돈을 더 쓰지. 지금은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 몸을 많이 사립니다.
요즘에 뭐 대기업 희망퇴진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도 혹시나 뭐 실수하고 그러면 나 자르지 않을까?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갑자기 회사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이가 느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돈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돈을 안 쓰죠. 맞잖아요. 괜히 뭐 술 먹었다가 뭐 사고 쳐가지고 뭐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할 거야? 술값 몇만 원이 아까운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먹게 돼. 요즘에 이제 그 밤 시간 돼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길거리 사람이 없어. 지금 불금이지 않습니까? 불금날 이제 술집 같은 데 가면 한산합니다. 한산해요. 지금 이맘때 장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꽉 찬 가게를 보기 힘듭니다. 비어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때 매상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시급 10,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시급 10,000원 되면 가장 쉽고 편한 일자리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편의점이 많이 없어졌죠. 편의점이 어떤 알바예요? 가장 쉽고 편한 알바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편의점도 이제 하다 보면 어려운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딴 알바보다는 편한 알바예요. 근데 그런 편한 알바가 숫자가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주간 알바가 많이 줄었죠. 주간 알바가. 주간은 점주인이 대신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요즘에 뭐 야간 알바도 여자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 여자분들 안 받아주거든요. 편의점 야간은. 근데 자기도 잘할 수 있다고 뽑아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알바 구하기 힘들 겁니다. 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쿠팡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쿠팡도 요즘에는 꾸준하게 일하는 사람 아니면 잘 안 써줍니다. 쭉 다니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념 박살난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물가 오르고 단순 업무 일자리는 사라지죠. 즉, 특별히 매운 거 없고 기술 없는 사람들이 일해야 하는 일자리부터 사라지죠. 서민들만 주고 나가는 겁니다. 편의점 사장들이 부자인가요? 똑같은 서민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아직도 보면 뭐 최저시급 기왕 오르는 김에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대체로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시급제 일하면서 먹고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시급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시급제 일자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시급이 올라가면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직원 수가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최저시급 받는 일자리는 전문직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가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주들은 이제 계속 쓰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3명 부릴 거 2명 부리게 되고 2명 부릴 거 1명 부리게 되고 1명 쓰던 것도 내보내고 그냥 혼자 운영하는 겁니다. 즉 특별히 배운 거 없고 기술 없는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일자리부터 사라지죠. 근데 이런 일자리를 이제 먹고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배운 게 있어도 그 배운 걸 못 써먹으면 시급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급제 이 중에서 가장 편한 일부터 사라지는 거야. 가장 편한 일부터. 특히 서비스부터 많이 사라지죠. 서비스. 매장 점원도 시급제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 시급제에 가까운 봉급을 받거든요. 요즘 백화점 잘 안 되잖아. 백화점 잘 안 되고 매장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원들 자르는 겁니다. 근데 그 점원들 중에 상당수 여자분들이에요. 요즘에 뭐 대형 한인마트나 아니면 이제 대형 매장 그리고 이제 백화점 폐점한다는 얘기 많이 들리죠. 그럼 어떻게 돼? 그 안에 임직원들 다 잘리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못 버티고 망하는데.
당연히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시급 올린다고 마냥 좋아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 고생 안 하고 뭐 땀 안 흘리고 편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 버려야 돼요. 남자는 여자는 버려야 됩니다. 이젠 어쩔 수가 없어요. 살려면 가리면 안 됩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조건 따지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받아줘. 쿠팡도 이제 언제까지 사람들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쿠팡도 이제 보면 그 AI 로봇들이 좀 작업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충분히 높아요. 시급 높아져서 지금 파트타임만 잔뜩 있는데 파트타임이 솔직히 요즘 생활비가 안 되니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트타임만 4-5개 구해야 돼. 이거 일을 여러 가지 멀티해야 됩니다.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해야 돼. 그것도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 파트타임 생활비 안 되니 지원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까? 따지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마음 가져야 돼. 파트타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럼 파트타임 끝나거나 또 하나 구하자. 연달아서 구해야 됩니다. 아직 배가 덜 고픈 겁니다. 아직 진짜로. 근데 내가 고플 때가 되잖아. 그때 가면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 이게. 배고프기 전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보면 배가 진짜 꼬르륵 소리 나게 될 건지 안 움직였단 말인데, 근데 배가 꼬르륵 소리 날 때 움직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기 전에 이상을 빨리 인지하고 움직여야 돼요. 내가 특별한 능력이 없다거나 기술이 없는 사람이면 파트타임이라도 해야 돼. 정말 따지다가는 아무도 안 불러줘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도 이제 거의 뭐 끝나가잖아요. 내년 되면 진짜 알바 구하는 거 정말 대전쟁이 펼쳐질 겁니다. 편 알바 자리는 거의 없을 거고 파트타임도 서로 하겠다고 난릴 겁니다. 그리고 못 버티는 자영업자 많아지다 보니까 폐업률 많이 올라가고, 그럼 이제 알바 파이 엄청나게 줄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파이 먹겠다고 수많은 경쟁을 치러야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